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강의할 때 질문을 하는 건데 경매의 물건이 왜 나올까요? 부동산 경매에 경매 물건이 왜 나올까요 대체? 돈을 못 갚아서. 돈을 못 갚아서. 또 그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이해관계 안 맞아요. 되게 말이 어렵다. 법대 나오셨나 봐요. 또 뭐 있을까요? 경매 왜 나올까? 회사가 망했어. 회사가 망해서.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어쨌든 돈 문제일 거예요. 어쨌든 돈 문제. 그런데 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나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 싸움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일 경우에는 관리비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경매에 나오는 목적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접할 때는 지금 인쇄물에 적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입장에 따라서 보셔야 되거든요. 두 가지 입장. 경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사용자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자의 입장하고 실사용자 입장하고 다른 거. 결국은 경매라는 게 부동산 나와 있는 거 좀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투자자와 실사용자가 뭐가 다를까요? 투자자는 돈을 투자해서 향후 미래 가치를 좀 보는 것 같고, 실사용자는 좀 더 싸게 구매를 해서 좀 실익을 얻으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냥 정황만 보면 맞는데, 실제 경매 시장에서는 반대예요. 실사용자는 비싸게 사.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내가 낙찰 받아갖고 좀 팔던 뭐 전세를 주든 하려면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야 돼. 근데 실사용자는 9천만 원 쓰고 들어오거든. 왜? 그래도 자기는 1천만 원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실사용자한테 적합한 경매 물건은 투자자가 못 이겨요. 이거를 직역하자면 경매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열이면 9명이 다 그래요. 좋은 물건 싸게 살려고요. 죄송한데 좋은 물건 싸게 못 삽니다. 일단 좋은 물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좋은 물건 나오면 비싸게 팔려나가요. 내가 엄두를 못 내요. 나중에 우리 이제 강의가 후반으로 가면 그걸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MPA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투자자 입장에서 보려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남들이 관심이 덜한 거. 제가 처음에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 뭐였냐면 벽뷰 빌라였어요. 벽뷰 빌라. 창문 열면 벽 보이는 거. 진짜 북향, 서양, 알루미늄 샷시 돼 있는 거. 남들이 관심 없는 거. 그런 거여야지만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싸게 사서 내가 낙찰 받아서 마진 보고 파는 거.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아서 팔면 들어가는 비용, 세금, 대출, 이자 다 감안하면 실제 나한테 남는 차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단기 양도세율 혹시 몇 퍼센트 아시는 분? 단기 양도세율, 주택일 경우에 올해 사서 올해 팔았어. 양도세율 몇 퍼센트 내는지 아시는 분? 양도세율 몇 퍼센트 내는지 아시는 분? 60? 80? 80? 정확히는 77%예요. 77%. 국세 70%, 지방세 7% 해갖고 77%. 그러면 내가 1억 차익 봐도 7,700만 원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단순 계산일 때예요. 실제로는 뭐 기본 공제하고 이것저것 공제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경매가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네. 왜? 경매하는 사람들은 다 단기로 하는 게 목적이거든. 사가지고 파는 거. 근데 이놈의 것이 1억 남겨면 나라에서 7,700만 원 가져가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경매를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이게 바뀌죠. 24년부터. 1년짜리도 최대 45%까지. 그리고 1년 초과가 되면 그냥 기본세율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외에 제가 또 나중에 또 한번 말씀 따로 드리겠지만, 매매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매매사업자. 개인이 낼 수 있는 매매사업자. 법인 말고요.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것도 경매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 같은 부분도 있고, 세율도 좀 적으니까. 그래서 A라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서 내가 사서 낙찰을 받아서 팔 거다 라고 할 때는 실사용자가 할 만한 물건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 눈에 좋은 물건은 죄송한데 남들 눈에도 다 좋아요. 아, 이거 꼭 사야 돼 하는 건 남들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기가 덜한 물건을 갖고 내가 차익을 보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전문가들마다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마다 좀 사고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월세 세팅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매 낙찰 받아갖고 뭐 월세 세팅해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대출 이자에서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이 소액이다, 실제로 투자를 할 거다, 혹은 투자를 원하는 사람을 내가 상대를 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소액을 불리는 용도로 하셔야 돼요. 경매 소액을 불리는 거 몇 번 돌리셔야 돼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사업자가 굉장히 유리해요. 매매사업자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경매가 일반 매매하고 차이, 일반 부동산에서 그냥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죠.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 차이. 법원에서 나온 걸 낙찰 받는 거니까 좀 일반 사람은 일반 거래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경매라고 해서 일반 매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매는 매매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일반적인 매매의 한 종류. 단 일반 매매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죠. 매도자 우위 시장.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매도자가 갑이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3억에 내놨어요. 근데 B라는 매수자가 2억 5천에 사고 싶어요.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잘해야 1,000만 원 깎을 수 있을까 말까지. 그렇다 보니까 매도자가 안 팔면 그만이에요. 근데 경매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왜 그러냐면 큼지막하게 적혀 있죠. 강제 매각이라서 그런 거예요. 강제 매각이라서. 매도자가,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제 집이 경매로 팔려나가요. 저 3억 받아주세요. 법원에다 얘기해봤자 매수자가 낙찰이니 3억 안 쓰면 못 파는 거지 뭐. 그래서 강제 매각이라는 거죠. 강제 매각. 근데 이 강제 매각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법원. 정확하게 말해서는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대법원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법적 절차에 강제해요. 이게 경매를 하다 보면 민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매각의 주체는 법원이 되고 법원이 강제로 매각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사실상 경매를 꼭 안 할 거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이면 더더욱 이건 꼭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이거,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아파트가 일반 시가가 3억인데 경매에 나왔어요. 일반 매매 시장이면 3억에 내놓은 사람의 가격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지만 성립이 돼요. 근데 경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아파트가 3억의 감정가가 나왔어. 근데 낙찰을 받으려는 내가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3억은 너무 비싸. 2억 5천 정도면 나한테 맞을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내가 2억 5천을 써서 낙찰을 받으면 내 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경매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격을 정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가요. 네, 거기까지. 솔직히 아파트 경매가 어려운 이유가 시세 조사가 쉬워서 그래요. 똑같은 한 물건이 나왔을 때 KB 시세라는 것도 있고 실거래 시세라는 것도 있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광고 매물 시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략적인 시세가 뻔해요. 결국은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그래서 경매는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단독, 그리고 이제 다세대 같은 연립이 훨씬 더 먹을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는 정말 필수적인 이론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시세 조사가 다야. 진짜 그게 다예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자, 일단 정의부터 한번 보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걸 명령해요. 법원에서 이제 배당 요구라는 걸 받습니다. 사실 정말 좋은 경매 물건은 여기서 다 팔려나가요. 여기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